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학대들, 이게 무슨 붐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인천 미추홀에서는 비혼 상태에 출산한 딸아이, 8살짜리 딸아이를 엄마가 죽였습니다. 사실상 아빠 되는 사람이 엄찍히 아꼈는데요. 엄마가 죽여서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그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충격에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이 외에도 얼마 전에 내복만 입고 편의점에서 발견된 아동도 있었고, 또 한 4, 5년 전에는 지속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은 또 아동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계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부분도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학대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유사하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학대도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이 중학생들이 자리를 좀 앉으려고 하는 72세 된 할머니한테 목을 조르고 그에게 이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폐륜을 넘어서 거의 반인륜적인 일이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래서 아주 힘없는 아동들이 이렇게 영유아나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것과, 또 그보다 큰 중학생, 중고등학생이 어른들을 향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보다 더 어린 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는 인천 송도에서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남자 어린이 초등학생 애를 데려가서 죽이고, 아파트 옥상에서요, 신체를 훼손하고, 또 그걸 관심을 가지는 또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애에게 소포로 발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자, 그때도 그 부모들이 다 빵빵한 사람이라서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을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됐다.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에도 그 양부모 두 사람이 유명 목사의 딸과 아들이고, BMW를 타고 다니고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세상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는 보육교사 6명이 자폐 아동 등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아동에게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학대들을 지속하다가 CCTV 영상 분석 결과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몸을 밀치고 때리는 일을 반복한 정황이 나타나서 그 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아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는 일이 이제는 거의 다 필수처럼 되어 가는데요. 이런 지금 이 학대가 계속되고 있고, 또 작년 11월에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아동에게 12분 만에 물을 7컵 마시게 하고 다른 애들이 먹고 남은 잔반까지 먹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려니까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학대 결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한 석 달까지는 보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CCTV를 경찰에서라도 보려면 CCTV의 녹화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학부모, 어린이들의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그 보는 만큼을 사전에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 다음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라는 게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나오고, 그래서 울산에서도 그 모자이크 비용이 3천만 원이고, 또 다른 이런 학대 사례에서는 1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을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 CCTV를 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볼 수도 없는 CCTV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를 막겠다라는 거. 이거는요, 이 지금 법 내용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죠. 아동 학대가 반복되니까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그 CCTV에 나오는 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해당 원장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부모 전원이 동의를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애들끼리의 이 폭행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해주겠죠.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를 받으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면 이게 도대체 있으나 마나한 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또 최근에는 차에다가 강아지를 끌고 가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동물에 대한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잔인한 길고양이나 또 유기견 등에 대해 해코지를 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난폭해지고 잔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강아지나 개한테도 잔혹한 행위를 하기 어려울 건데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게 직업인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아기들한테 반복적인 학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서 그 짜증들을 약자인 애들한테, 말 못하는 애들한테 다 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사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잘 갖추고 있고 문제가 없었던 집은 이렇게 유지를 하되 그러지 않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는 이 공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육을 사실상 떠맡고 그 보육 교사들도 국가에서 좀 더 엄격한 자격 시험을 치게 하고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사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만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뇌경색이나 치매, 중풍에 와서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누워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손을 묶어놓고 또 마취 약물들을 주사해서 그 노인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이 변들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현대판 고래장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코로나 국면에서 그분들은 자녀들조차도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어서 완전히 그냥 수백 명이 죽었는데도 세상이 조용합니다. 근데 코호트 격리라는 게 의료법상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하고 격리해야 되고 감염된 사람끼리만 둬야 되는데 감염된 사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못 나오게 한 군데 막고 안에서 서로 교차 감염하면서 죽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생, 장애아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자신 스스로 판단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그리고 또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전부 사회적으로 약자거나 약한 대상이죠. 그리고 이런 약한 대상에서 그보다 좀 강한 대상이 가하는 이런 피약적인 행동들은 이거는요 우리 사회의 정신 상태가 병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는 반드시 잔인한 범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으로 사람이 양심으로 지켜야 되고 법은 그 중에 아주 나쁜 부분만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간다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 비슷해서요. 약자들은 전부 제거되거나 죽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는 달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상식으로 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스스로 삼가하도록 하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애정을 가지고 키워야 되고 또 어린이나 약자를 돌보는 기관에서는 그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근데 이런 상식들이 다 무너지고 법으로만 가게 된다면 법은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피해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거나 고발되거나 제보되었을 때만이 법이 커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 모든 부분을 법으로 가야 될 만큼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다.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잔인한 학대나 약자에 대한 학대나 또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린이 보육시설 그리고 치매나 몸이 불편한 그 노인들에 대한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국영화 또 공영화해서 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처럼 해서 그들 스스로도 공적인 일을 한다라는 자부감을 가지고 또 그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고 또 장애인들, 자폐아들을 돌보는데 엄청난 인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예산을 저는 이런 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분야에 국가가 이들을 별도의 공무원직으로 해서 그들에게 충분한 페이를 지불하고 대신에 정확하게 교육시켜서 이런 불찰이 없도록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엊그제요, 어떤 분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를 찾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누가 데려다 줬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얼마나 밥을 안 먹였으면 큰 개들이 그 강아지를 잡아먹었어요. 신체 일부만이 그 주인한테 뒤늦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 털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사회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도요, 국가가 보육사업으로 어린이 한 명당 3, 40만 원의 돈을 국가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들이 또 특별한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그 돈이면 충분히 돌봤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돈을 또 더 붙여서 부모는 또 나머지 부분만큼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한 달에 90만 원, 100만 원을 주는데 요양병원에서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면 당신이 1인당 한 명의 간병사를 고용하라. 또 부모가 좀 더 좋은 약을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이 추가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도 들어가기도 해요. 자,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서양에는 어떻게 하느냐?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국가가 대우해주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죠. 자, 한국도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 이제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국가가 공적으로 맡아야 됩니다.